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신라동쪽 거인들의 나라 장인국입니다. 장인국이란 키가 큰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죠. 장인국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동쪽으로 장인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장인이라는 것은 키가 세길이며 톱나리빨과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으므로 신라에서는 항상 활 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수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전해지는 소문이지 실제적인 기록은 아니다. 이는 중국 신당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장인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한 길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장인국의 사람들은 키가 대략 9m 정도 됐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를 주둔시키기도 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이 장인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장인국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담은 것이죠. 이수광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외딴 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일반적인 집의 크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마음에 집을 구경하던 그는 집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크기의 신발을 보고 놀라 헐레벌떡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신발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조선시대의 많은 야담들을 전하고 있는 어우야담에서도 이수광이 들은 장인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역시도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수광이 안변부사로 재직할 당시 뱃일을 하던 백성 한 명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백성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남자가 작은 고깃배를 타고 조업을 나갔다가 거센 폭풍을 만나서 배가 7일 동안 바람을 타고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암벽에 배가 닿아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키가 3길가량 되는 장인 한 명이 허리 아래는 물에 잠긴 채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죠. 세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9m 정도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뱃머리가 암벽에 막혀 도망칠 수 없자 그들 중 한 명이 황급히 도끼로 장인의 팔을 내려찍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장인은 산으로 뛰어 올라갔고, 이후 그들이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장인이 산 위에 서서 자신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강진 해안가를 통해 돌아왔다고 하죠. 이수광이 남긴 장인에 관한 두 이야기는 얼핏 한낱 전설인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선 중기 과학기술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실학자였던 이수광이 단순 전설 같은 야사들을 굳이 기록에 남겼을까 싶기도 합니다. 18세기 유만주의 통원고에도 바다 건너 장인의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유만주의 기록에는 이들의 식인문화에 대해서 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발견하면 동굴에 가두어 놓고 가축을 키우듯이 먹여 살을 찌운 후에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쇠꼬챙이로 사람을 꿰어서 화로에 구워 먹었다고 하죠. 또한 조선 인조 때의 시문집인 용주유고의 통천의 척표풍설이나 19세기 청구야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통감에는 죽어서 바다에 떠내려온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신의 크기가 7자는 좋게 되어 보인다는 기록도 있죠. 7자는 대략 2.1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한반도 주변 지역에 존재했던 거인이라 전해지는 장인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심지어는 유럽에까지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죠. 송나라 시절 쓰인 당나라에 대한 정사 역사서인 신당서 신라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는 변환의 후예이다. 한나라 때의 낙랑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는 1천리, 종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으로는 장인국, 동남쪽으로는 일본국, 서쪽으로는 백제국, 남쪽으로는 바다, 북쪽으로는 고려와 맞닿아 있다. 장인은 그 키가 거의 3길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갈기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요리할 때 불을 사용하지 않으며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뜯으며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부녀자를 얻으면 의복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에 사는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에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 한다. 신라는 이곳에 항상 궁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위나라의 장화가 쓴 백과사전이자 지리서인 박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옥저에 한 노인이 말하길 배옷을 얻었는데 바다에서 떠내려온 시신의 것이었다. 그 소매의 길이가 3길이나 되었다. 아마도 바다 밖에 장인국이 있으니 그곳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마치 바다 밖 장인국의 존재에 대해 이미 익숙하다는 듯 말하고 있죠. 머나먼 유럽에도 한반도 주변 거인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375년 유럽에서 제작된 카탈루냐 세계지도에는 마그나 까오리라고 이름 붙인 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그나는 크다는 뜻이고 까오리는 코리아, 즉 고려라는 뜻이므로 그대로 직역하면 대고려라는 뜻이겠네요. 해당 기록에는 마그나 까오리는 동양의 끝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의 일부 지역에는 12큐빅 크기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매우 시꺼멓고 또 멍청하다. 또한 사로잡은 이방인들을 잡아먹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2큐빗은 대략 5에서 6m 내외의 길이입니다.
이 지도에는 만사무사나 칭기즈칸 티베트 쪽 등 이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만큼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장인들에 관한 우리나라, 중국, 유럽의 기록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략 2m가량이지만 대부분 6에서 9m 정도로 묘사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록에 장인들이 식인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라의 동쪽 지역 혹은 옥저 주변 지역을 장인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지역들은 오늘날의 강원도와 동해 지역이죠. 섬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산국, 즉 오늘날의 울릉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왕들의 신체를 묘사한 기록들과 장인국이 어떠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 중에서도 유독 신라의 왕들만이 체격이 거대했다거나 특정 중요 부위가 거대했다는 기록들이 글로써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장인들에 관한 기록들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학교에서나 역사책에서 장인국에 대해 배우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인국의 존재는 학계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이든 공통적으로 거인에 관한 전설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인에 관한 어떤 기록도 공식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거인에 관한 전설들은 대부분 장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화에 가까운 묘사 속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기록에도 공통적으로 신라 주변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 대다수의 기록에서 묘사되는 거인들의 특징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때문에 장인국을 단순히 인류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인 전설 중 하나로만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인국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들은 대부분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닌 당시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들의 경우에도 역사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부의 공식 문서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늘날 학계에서 그 객관성과 사실성을 크게 인정받는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신라의 거인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서인 중국의 신당서나 지리서인 중국의 박물지 카탈루냐 세계지도 등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라 왕족의 체격에 관한 기록 역시도 왕족과 귀족 등 지배층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크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장인국의 존재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고대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벽화에도 파라오나 귀족들은 평민이나 노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한반도의 고대 유적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그림과 벽화 등에도 지체 높은 인물들은 평민들의 두세 배 크기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7월 약 180cm의 최장신 육골이 경주에서 발견되면서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신라인들의 평균 키는 약 160cm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180cm의 유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인국과 관련된 어떠한 연관성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신라 동쪽 거인들의 존재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